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달아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이모 씨를 돕고 싶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감된 수원구치소에서 확인된 이 씨의 영치금이 정확히 330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큰 안타까움이 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야기한 생계형 범죄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네, 너무 배가 고파서 구운 달걀 18개를 훔쳐 먹다가 결국 검거돼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 씨에 대해서 법원이 원래 선고 공판기일을 잡았다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변론을 더 제기하겠다는 이야기죠. 정 기자, 이 씨의 상황 어떻습니까? 이 씨는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중학생 때인 16살 때 가출해서 30년 동안 떠돌았는데요. 아, 예. 그러니까 이 가출하기 전까지 예. 친부와 계모 밑에서 슬라에서 자랐는데 네. 그 계모의 학대가 유독 심했다라고 이 씨가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뭐 고물상 같은 데 가서 구리전선이라던가 리어카 뭐 샤시 뭐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조금씩 유지를 하고 그 이전에는 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네.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에 가끔씩 이렇게 도둑질한 게 덜미를 잡혀서 네. 지금까지 총 9번에 걸쳐 13년을 감옥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출소한 이후에는 마음을 예. 고쳐먹고 다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고 네. 청소 일들을 주로 해왔는데 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끊기니까 생계가 없고 배가 고파서 예. 그래서 계란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 변호사. 네. 그럼 일단 선고 공판은 연기가 됐고요. 네. 그 상황에서 네. 검찰의 그 공소 주장이 있고요. 네. 법원에서 현재 나온 어떤 판단도 좀 있고요. 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일단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고시원에서 삶은 그 구운 달걀 18개 5,000원어치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걸 훔쳤는데 1년 6개월을 구형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억하시겠지만 웰컴 투 비디오 그러니까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호와 동일한 형량입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이- BBC 기자가 네. 이걸 세계에다가 비교해서 맞습니다. 전파하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일반 형법에 뭐 야가주거 침입절도로 기소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이분이 이제 과거에 수차례 감옥을 들락날락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10년 넘게 감옥에 있었는데 대부분 다 생계형 범죄였어요. 네. 뭐 동파이프 훔치거나 뭐 구리전선 훔치거나 이런 건데 예. 일단 특가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예. 또 누범 기간 중에 이 혈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년에서 20년까지 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상습범에 네, 그렇죠. 대한. 그런데 예. 여러 가지를 참작하더라도 우리가 장량 간격하면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데 네. 그럼 최소 형량이 1년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네. 달걀을 18개 훔쳤건 1개 훔쳤건 간에 네. 지금 이 법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년 6개월 구형했다고 하는 거고 네.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손정호 사례로 여론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니까 예. 이 지금 소위 피고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네. 양형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인 겁니다. 아, 예. 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불리는 제2의 이씨 사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 안타까운 이 생계형 범죄, 하지만 처벌은 또 피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장발장 범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엄격하다, 너무 지나치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죠. 저는 물론 법원도 그러니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실형을 선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법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양형을 폭을 넓혀준다면 재판부가 훨씬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이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 되면 2년에서 예. 20년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장량 간격에도 1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아시겠지만 진짜 장발장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 4인가요? 그때는 이제 2번 내 실형 이상 받고 집행이 되거나 면제가 되고 3년 안에 범행을 저지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었어요. 아, 이건 해도 무조건- 너무한다 그래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버렸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아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법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법원 단계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국회의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양형 기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린 게 법원을 비판할 문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 구형량을 1년 이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네, 법을 어기면 안 맞습니다. 되니까. 네. 법원에서도 이 유사한 상습범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네. 선고형량을 어차피 아무리 낮춰서 반으로 깎아도 1년이에요. 1년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렇죠. 상황이라서 국회가 법을 잘 만들어야 되지 맞습니다. 않느냐. 싸우고 정쟁만 하지 말고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 기자 앞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유사한 사례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유사한 사례들이 뭐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식료품에 담긴 등산 가방을 절도했던 그러니까 이 식료품이라는 게 2만 원 안팎이었거든요. 네. 등산 가방이 있는데 네. 그 안에 이제 식료품이 들어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배가 고파서 뭐 먹을 게 있다 싶어서 그쵸. 훔쳐갔는데 예. 그 사람이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 예. 아, 그리고 라면이라던가 소시지 뭐 이런 것들을 절도했다. 네. 뭐 그런 걸로도 사실 정가가 많다는 이유로 예.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죠. 저런 절도 가지고도 징역 8개월이 나왔던 거거든요. 아, 예. 어쨌든 상습이라는 것 때문에 예. 결국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살펴본 두 사건 형량 그리고 이번 이 씨 형량 이야기하면 앞서 네. 백 변호사 말씀처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네. 이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조금 더 간략하게 이 법이 갖고 있는 문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은 원래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저지르고 네. 형기 맞추고 또 나와서 또 금방 다시 절도를 저지르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한 번 절도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실형을 살고 예. 그리고 나서 또 3년에 또 이런 일을 범할 때는 중하게 처벌하자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자주 소위 말해서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는 절도범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생경범죄예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5만 원 안팎의 뭐 식료품 좀 훔치다 걸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재량으로 양형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법이 그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계형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으로 적용 안 하고 그냥 일반 형법을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편법이죠. 네. 근데 경찰은 그래서 야간 주거치 절도로 기소기는 검찰을 보냈습니다. 네, 네. 근데 검찰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법을 적용하면 이거를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는 맞으니 네. 어쩔 수 없이 적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뭐 검찰 내에서도 아하. 이런 생계형 범죄 관련해서 예. 지금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예. 좀 되도록이면은 일반 형법 적용해라라고 한다는데, 네. 근데 그런 정도의 권고를 넘어서서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변경되지 개정되어야 않을까 한다. 그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목격하는 범죄 사건 중에 보면 재벌은 뭐 수십억 원 횡령 배임해도 그렇죠. 집행유예 집행유예. 나오고. 예. 그리고 뭐 마약을 수입 밀수하고 네. 배포하고 뭐 복용하고 이래도 집행유예. 그런데 서민들은 뭐 몇천 원 이렇게 배가 고파서 먹을 네. 거를 훔쳐도 상습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 뭐 6개월 이렇게 내려지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납득 못하니까 이 문제 해결은 결국 국회에 있다. 빨리 법을 개정을 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럼 이분들이 왜 이런 소액 절도를 하느냐? 사회복지제도 있지 않느냐?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다 우리가 해주는 거 알고 네. 있는데 이분들이 그거 받으면 왜 이걸 절도를 하겠느냐? 어떤 게 문제였죠? 근데 사실 이런 예.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입니다. 예. 근데 왜 못 받았을까요? 왜 못 받았죠? 몰라서. 건강보험료 안 내고 재산세 납부한 내역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질 않네요.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예, 분들 예, 시스템으로 잡는 것도 예. 또한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이제 어찌 보면 복지의 한 큰 영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네, 상습이라는 죄의 굴레에서 국가의 책임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코로나 장발장 이 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 사법 체계의 적극적인 개혁, 그리고 국회의 입법 노력이 필요합니다.